예, 뼈를 깎고 방망이를 깎는 마음으로 취업 합격의 특급 비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간이죠. 취업 원터치 환골탈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철저히 환골탈태 시켜드리겠습니다. 내일 코칭 유수환 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도 코로나, 여기도 코로나. 한 주씩 못 뵀네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아직까지 괜찮으세요? 왔다 갔는지 네. 아니면 뭐 슈퍼 면역인지 네.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자, 오늘은 어떤 비법을 좀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 면접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최종 합격하시면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출근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유형의 질문인데요. 우리 당연히 취준생들이 해야죠. 우리 취준생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되게 기분 답변을 좋은 해야 질문이야, 될까? 그 질문은. 예. 만약에 최종 합격하시면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출근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뭐 다르게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에 가면 뭐 답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이미 뭐 답을 하지 않아도 내 답변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저 질문은 도대체 왜 하는지 행여나 또 했다가 감점되지 않을까. 그렇죠. 혹시 뭐 저희가 저희가 따로 있는 건지 뭐 답변을 뭐 바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예. 그렇게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답변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질문을 하는 그런 유형 답정너. 그런 질문들에 네.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답정너 파헤치기.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예.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왜 하는 거야? 답 정해져 있는데 왜 들으려고 맞아요.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최종 합격하면 출근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출근하려고 여기 왔고 합격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지금 지원하는 기업 딱 한 군데만 보고 이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왠지 우리 기업보다는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어떤 지원자를 봤을 때 면접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런 어떻게 질문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런 유형들을 샘플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한 두세 개 한번 보도록 해보죠. 네. 예.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네.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 면접 중인 A 기업 뭐 다른 기업을 지금 A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원자가. 근데 우리 땡땡 기업은 오늘 이제 면접 보러 온 거죠. 저 A 기업과 우리 땡땡 기업 둘 다 최종 합격하면 어디로 갈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받는데 우리 땡땡 기업이니까 땡땡 기업이 면접 보러 왔으니까 당연히 지원자 입장에서 뭐 땡땡 기업에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질문일 것 같은데 이런 유형의 질문. 그다음에 지원서를 보니까 학점이 낮네요. 뭐 학점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런 질문 들으면 되게 순간 머리가 백지가 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질문. 네. 그다음에 뭐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 이번에 만약에 불합격하면 다음번 우리 채용 공고가 올려지면 다시 지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유형의 질문.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혹시 뭐 진짜 뭐 특별한 답을 요구하는 게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이런 유형들의 질문이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앞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답변의 방향성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건 뭔가 좀 센스를 요하는 게 같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네. 늘 우리 유쌤께서 강조하시는 어떤 말의 내공 같은 거 예. 그런 걸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지원자들이 이런 질문 주면 뭐라고 답해요? 그러죠. 아까 두 MC 분께서는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뭐 무난했습니다. 그냥 뭐 3점대였는데 뭐 3점 초반도 있고 후반도 있습니다만 그건 뒤에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3점대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요. 그랬습니까? 네. 예. 10점 만점이었습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네. 이 A 기업과 B 기업 지금 여기 면접을 보는 곳은 B 기업이다. 예. 그런데 A 기업과 B 기업을 지금 둘 다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 정보를 통해서 면접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럼 우리 A 기업과 B 기업 둘 다 합격을 하시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하면 여기가 지금 당장 B 기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예, 저는 B 기업으로 취업할 것 같습니다. B 기업으로 지금 여기 면접 보는 곳이 B니까요. B 기업으로 들어오겠습니다라는 이런 유형의 답변을 하는 게 이게 뭐 답정너
팩트고요. 팩트고 학점이 낮은데 그 낮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학점 이외에 다른 쪽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답변을 하는 게 팩트고 그다음에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 다음번에 지원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만약에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 다음번에 제가 합격할 때까지 우리 이 B 기업은 계속 지원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답변을 하는 게 그나마 학생들, 우리 취준생분들이 답변하는 팩트이자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답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유형에도 이제 살짝씩 조금만 더 내공을 좀 더 얹으면 더 나은 답변도 나올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네. 질문에서 답변을 뭐가 하는 좋을지 한번 어떻게 살펴볼 하는 게 좋을지. 텐데요. 예. 첫 번째 한번 유형부터 볼까요? 예. 예, 지금 면접 중인 A 기업과 그렇죠. 우리 땡땡 기업에 최종 합격을 하면 나 어디로 갈 거야? 네. 네. 당연히 여기 온다고 해야지 딴 데 간다고 그러면 예. 그거 얼마나 제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예. 방송에서 그 샘플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전인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었습니다. 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산업은행 가야죠. 우리 이 친구가 중소기업은행 그러니까 기업은행의 최종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산업은행도 지금 최종 면접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그럼 둘 다 합격하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지원자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좀 곤란했던 그 머리가 하얘지면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취준생들의 상식에서는 뭐 이거는 기업은행이 안 좋다, 산업은행이 좋다 이게 아니라 취준생들의 마인드만 지금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산업은행으로 간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중량감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예, 네. 상식적인 현실입니다. 기업은행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요. 산업은행에 대한 연봉도 많이 어떤 주고요. 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게 사실이기 네네.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여기는 기업은행 면접장인데 그렇다고 산업은행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힘들고 기업은행 오자면 또 거짓말 같고. 예, 기업은행 오겠습니다라고 하자니 그건 또 거짓말 같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저는 그래도 최종 합격하면 기업은행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면접관이 임원 면접관이 다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한 거죠. 그러겠죠. 왜 그러냐고 그러겠죠. 보통 평상시 뭐 다른 친구들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내 아들이라도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둘 다 합격하면 산업은행 가라고 하겠다. 근데 너는 왜 기업은행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다시 이제 꼬리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건 이제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상당히 곤란해하면서 기업은행은 이런 점에서 더 좋고 산업은행보다 더 좋고 저는 기업은행에 더 들어오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저는 기업은행에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왕 한번 뱉어낸 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계속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간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진짜냐? 진짜 기업은행 올 거냐? 라고 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입니다. 기업은행 오겠습니다. 알겠다 하고 이제 면접이 끝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됐어요? 임원과 그 지원자는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예. 산업관 거예요. 안 떨어진 됐군요. 아. 그래서 이런 유형인데 이 친구가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었어야 되냐 이게 이제 참 곤란했던 거고 이게 뭐냐면 같은 동급의 경쟁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하고 신한은행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동급이에요. 네. 동급인데 기업은행하고 산업은행이다 그러면 이건 동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행하고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행 오겠습니다라고 해도 면접관이 그렇게 뭐 별로 토를 달지 않고 꼬리 질문하지 않고 그래 당연히 기업은행이 더 낫지 오는 게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 면접관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가면 면접관들이 그런 자주 질문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이 어떤 곳들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좀 미리 세팅을 시켜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 동급이 아닌 그러니까 동급이 아닌 곳들과의 어떤 그 지원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아까 제가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를 들었죠. 네. 그런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조심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동급인 기업,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 면접을 보는 이 기업에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고요. 근데 동급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좀 조심스럽게 어떻게 그럼 답을 해야 하는 게 조금 그래도 모범적인 답일까요? 이렇게 한번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원자다 그러면 저는 평상시에 기업은행을 상당히 들어오고 싶어 했고 기업은행이 좋은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또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나 어떤 부모님 세대 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둘 다 최종 합격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기업은행도 오고 싶은 제 몸이 둘이라면 기업은행 반 보내고 산업은행을 반 보내겠지만 제 몸이 하나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깊은 고민을 할 거는 같습니다. 아, 깊은 고민. 저라면 저한테 지금 제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그러니까 솔직하기도 하면서도 예.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또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네요. 예.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학생들이 다시 이제 제 질문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생각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끝끝내 거기서는 고르지 않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건 잘 뭐 피해가야겠는데. 예. 그렇죠. 끝까지 고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민하겠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네. 밀고 나가는 게 적어도 아까 같이 밀고 나가는 방향이라도 저는 기업은행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덜한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네. 예전에 이제 그 친구의 친구 중에 그 좋은 은행을 다니다가 근데 그 나이에 당시에 이제 좋은 은행 들어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일을 너무 시키나 봐요. 이 친구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예. 결국 한 1,000만 원 이상 연봉을 덜 받는 곳에 회사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런 질문을 했겠죠. 예. 왜 이렇게 연봉을 손해 보면서 이거 왔냐? 왔냐. 예. 그랬더니 저녁에 난 내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건 돈 천만으로 이렇게 매길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래서 그걸 가능한 기업이 여기기도 하고 예. 뭐 어떤 기업 문화에 대한 얘기 좀 했나 보죠. 그래서 예. 되게 그게 좋은 포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그 본인마다 어떤 추구하는 가치나 이게 다른 게 정상이고 그게 동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만의 추구하는 가치가 이게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연봉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성과나 도전이나 어떤 업무에 대한 의욕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지원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면 특히 뭐 아까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을 진짜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면 기업은행만의 이유 그 본인만의 이유가 있어야겠네요. 그죠? 예, 네, 해야 맞아요. 그게 이제 설득이 되어지겠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유 들어봤고 저희가 뱅쌤이 자꾸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 내공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거고 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지원서를 보니까 학점이 높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물을 수 있겠죠. 과거로 그 부분. 한번 그 백투더 퓨처를 해서 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네, 네, 우리 성재 MC님께 그 학점이 아까 3점대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3점 제 중반 때인데 예. 그게 지금 상쇄를 많이 한 거예요. 왜? 제가 1학년 때는 아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1점 몇이었나? 그때 막 F도 많고 이래갖고 예. 학고도 먹고 그래서 예. 근데 2, 3, 4학년 때 좀 3학년 때부터 좀 뒤집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합쳐서 이게 면접 됐는데. 질문을 다시 한번 네네네네. 해보죠. 그 보통 우리 1학년 때부터 각 학기별로 이렇게 성적을 적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지원서를 보니까 그 우리 지원자님은 1학년 때 거의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1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12년에 대한 보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할 거. 12년에 대한 보상 시간이 1년쯤 돼야 된다.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그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이 질문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이 내용인데 네. 그 지원서를 보니까 이제 그 기업마다 이렇게 총 평점 해가지고 8학기를 평균으로 적어내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학기별로 다 이제 학점을 다 적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S은행이 이 각 학기별로 성적을 다 적어내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의 이제 질문들을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그때는 좀 놀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건 사실 솔직한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주 솔직한 답변인 거고. 근데
그때는 좀 놀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은 10명 중에 1명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 더 많다는 거죠. 또 많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때는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작. 전공에 대해서 전공이 제 적성에 맞는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형. 그 다음에 그때는 예를 들어서 학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학점 이외에 대학 생활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변의 유형. 네.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답변들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그래도 후자가 좀 낫네요. 네, 네, 뭐 동아리 좀 활동이라든가. 일반적인 유형이죠. 네, 놀 줄 아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풀어갈 수 있는데 뭐 학과 국민 때문에 공부 안 했다는 건 좀 말이 말이 안 안 되는 되는 것 것 같고.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게 학생들 우리 지원자들이 답변하는 그 현실적인 답변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물론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답변을 해도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그 팩트는 뭐냐? 네. 공부 안 했으니까 학점이 낮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우리는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도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던 학생, 그다음에 학교 생활 이외에 너의 개인적인 사생활도 열심히 했던 학생, 그런 학생들을 뽑고 싶다. 이게 면접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너는 이제 지원자는 그때는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지. 네. 그 중요한 거, 그 우리는 지금 많은 우리 현직자들도 있고 그 지원자들도 있지만 학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외 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부 다 너 생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다. 이게 면접관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원자는 학점보다 더 중요한 학점은 버리고 학점보다 더 중요한 거를 찾아가다 보니 학점이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여러분들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는 뭐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던 뭐 대부분 우리 그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사실 팩트는 현실적인 거는 적성에 맞추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성적에 맞추어서 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답변을 뭐 같이 넣어도 되고 그런데 반드시 이제 뒤에 그 연달아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의 유형이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인 학교 생활도 뭐 기타 학점 이외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은 왜 되지 못했냐라고 하는 이 유형, 꼬리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좀 이 답변이 좀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뭔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면 안 되겠지만 뭐 연애를 했다든가 뭔가 좀 그 시간들에 대해서 예. 집중했던 어떤 이유를 좀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네. 조금 솔직함을 넣어서 말이죠. 네. 그때는 제가 첫사랑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음. 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제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때는 제 인생에서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솔직함을 가미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든다면 이 문제, 이 학점 낮으신 분들 지금 많을 텐데 학점 낮은 거로부터 좀 빨리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조금 대신- 솔직함이 한만이 예. 답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걸 좀 배웠다든가 네. 어떤 게 좀 얻을 수 있었던 게 있었다 이런 걸 좀 또 얘기한다면 좋습니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낫지 예. 않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 다음번 채용에 올 거예요? 지금 김센 질문이긴 한데. 네. 예. 탈락한 이거 다시 건가요, 뭐 그럼? 탈락했다는 얘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탈락하신다면 네. 다음번 지원에 다시 지원하실 힘 건가요? 빠지겠다.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음. 어떤 유형은 이런 답변 유형도 있습니다. 이제 씩씩하게 앉아서 예, 저는 이번에 꼭 합격할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자신감. 하는 자신감 유형 좋습니다. 이 유형도 네. 좋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탈락하게 된다면 제가 탈락 요인을 명확히 분석해서 다음번에는 꼭 보완해서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 유형으로 하는 답변. 가장 네. 무난하죠, 그죠? 네. 네. 가장 무난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보완에 대한 노력 이런 네. 것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세 번째 유형은 이런 겁니다. 저도 지금 이 기업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땡땡 기업이 처음도 아니고 지금 이미 세 번째인데 만약에 이번에 탈락하게 된다면 저의 인생의 다른 계획, 부모님하고 뭐 논의했던 다른 계획 때문에 다음번에는 지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유형은 잘 없긴 합니다만 그 지극히 좀 소수
뭔가 이제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회사와의 관계가 없는 얘기하면 이게 좀 TMI가 될 수도 있겠고 오히려,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답변이 만약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유형. 만약에 이번에 탈락한다면 그 탈락 요인을 명확히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꼭 보완해서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가 어떤 부족한 면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답변을 네. 선택하고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도 하고 현실적인 답변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막상 이 질문 받으면은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저는 왜요? 막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이제는 저 안 된 거예요? 왜요? 근데 저는 이게 세 번째 유형 보니까 부모님과 약속해서 못한다, 진학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답하는 예. 경우도 있다고 예, 말씀을 예,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답변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답변의 케이스가 좀 적긴 한데 그 저는 여차여차해서 부모님과의 약속 때문에 또 제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이번까지만 지원하고 다음번엔 지원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유형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답변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답변이고 면접관들이 그렇게 답변한다고 절대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사람을 싫어하는 싫어하진 사람은 않지만 관심은 또 없겠죠, 그죠? 그러지 근데 않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겠죠. 너와의 약속이 뭐냐? 부모님과 도대체 어떻게 약속을 추가 했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추가적인 질문. 왜 너는 이번까지만 이렇게 지원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냐? 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에 보면 여러분들은 자꾸 로열티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로열티가 없는 분들 되게 많고요. 네. 기업들에서 로열티가 있는 분들 100명 중에 1명 꼴도 안 된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직장인을 봐왔지만 제가 봤던 직장인들 100명을 봤다면 그중에 로열티가 있는 직장인은 1명도 안 되는 그런 게 현실이었고 우리 지원자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열티를 여러분들은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로열티를 많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로열티를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도전보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진실성, 여러분들의 솔직함, 이 솔직함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열티는 여러분들 취준생 때는 절대로 가져질 수가 없습니다. 입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가지기 어려운데 취준생 때 로열티를 가지는 거는 제가 절대로라는 표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0.01% 정도의 가능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열티보다는 좀 진실함, 솔직함 이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라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되지만 그 진실된 거에 대해서 어떤 나의 어떤 그 논리가 좀 있어야겠죠. 네. 그런 부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왜 물어보는 걸까?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출제자의 의도. 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면접관들은 아까 답정너라고 하는 건 답변이 나올 게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무슨 답변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좀 솔직함을 더 넣어서 나를 전달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답변 내용을 어떻게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내느냐라고 하는 이 전달력을 보고자 함이지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이 다음번에 지원한다, 다음번에 지원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답변의 내용을 보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여러분들의 전달력을 보려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완타치 한번 알려주시죠. 예. 완타치 여러분들은 로열티보다는 좀 솔직함에 더 솔직함. 비중을 두고 면접을 준비하자. 네. 그리고 많이 고민하자.